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생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물난리 이야기,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 조심하십시오. 이제 서울 끝나고 이제 청주 어제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지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NBS 조사입니다. 긍정 28%, 부정 65%. 이게 이제 물난리랑 상관없는 여론조사라는 걸 감안하셔야지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10%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28%, 20% 중반, 24%까지도 나온 게 있죠. 30%가 깨졌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자, 보시면 진보 297, 보수 303,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응답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동안에는 진보가 거의 안 잡혔었는데 이제 진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신뢰도 있는 NBS 여론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BS 여론조사에서도 30%는 깨졌다라는 거고, 자, 해외 사이트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 이걸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모닝컨설트닷컴이라고 해서 글로벌 리더 지지율,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일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모디, 인도의 모디 74% 긍정이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네요. 오스트레일리아가 58% 뭐 이런데, 일본의 기시다가 41% 지지율입니다. 여기 이제 없는 요 위쪽에 있는 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든도 지금 안 좋아요. 40%, 부정이 53%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이든이 지금 치포에 목숨 걸고 있는 게 지금 지지율 때문에 그래요. 치포는 무조건 미국에 유리한, 지금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보다 훨씬 더 지독한 게 사실 이 치포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거고, 반도체 미국에서 만들고 중국에 팔지 않는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독일 슐츠 총리가 33%, 부정이 60%입니다. 야, 독일도 메르켈 빠지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좀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입니다. 최하위, 대한민국이 윤석열 19%가 나왔어요. 이게 저번에 24%가 나왔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24% 여론조사가 나왔던 전례가 있거든요. 모닝 컨설트라는 데서 전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내는지는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런 게 있다. 모닝컨설트닷컴입니다. 모닝컨설트닷컴이라는 건데 거기를 가보시면 여기 나와요. 대한민국의 윤석열이 긍정 19, 부정 72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지율. 자, 부정이 쭉 올라가고 있고 긍정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 참 참담하죠. 이걸 따라가는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이 지표를 많이 따라가더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자, 국가 재난 상황. 지금 정부가 보이질 않죠.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으로 참담한 국가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 장면이 뭐냐면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최선을 다할게요. 정부가 책임지고 복구할게요. 태안 주민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안심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제가 어제도 얘기했었던, 자, 상황실 먼저 들른 대통령, 해양경찰청장의 상황 보고를 들은 뒤 상황실에 들렀습니다. 기름 확산 막을 수 있습니까? 기름 확산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청장은 조류, 북서풍, 북동풍, 날씨가 문제라면서 답변을 조금 피하죠. 이 영상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듣고자 한 답이 아닌 듯하다. 알아들으라는 듯 천천히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조건이면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지금 조건이면 막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자 이제 구체적으로 힌트를 줍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해양경찰청장은 여전히 해상 상태가 관건이다. 확답을 피하죠. 근데 이 해양경찰청장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그래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자, 이렇게 빙빙 돌려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회피하는 해양경찰청장. 그러자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얘기합니다. 버럭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듭 여러 작업 조건 나열하는 청장입니다. 날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기름 유출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실 해양경찰청장이 무언가를 단언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듭 노무현 대통령은 힌트를 줍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목표란 뭐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확산을 막는다. 감사합니다. 엄마제 흑먹어님 감사합니다. 확산 막는다.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소형 선박, 이 확산을 막는 소형 선박이 많이 필요하지만 보험사 비용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을 합니다. 해양경찰청장도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자신도 하고 싶었겠지만 비용 문제, 이런 게 보험사 비용이나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비용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해양경찰청장이 빙빙 돌려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이유는 결국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은 웃습니다. 정답은커녕 심기만 건드린 듯.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물론 비용 걱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비용 따지고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에 비용을 받고 못 받고는 재판에 맡길 일이다. 자, 이게 사고를 낸 배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은 재판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재판에 맡길 일이다. 지금 당장은 필요한 만큼을 다 동원해야 된다. 남북으로 확산되는 걸 막으라 하니까 대답을 머뭇거리는데 펜스가 시원찮으면 2벌 치고 3벌 치고 4벌 치면 된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것이다. 방제 펜스 성능 좋은 것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빌려오든 사오든 불가항력이란 말 나오지 않도록 정말 총동원하라. 사고 첫날 날씨가 너무 나빠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점 있었는데 청장뿐 아니라 관련 정보기관 모두가 뜨끔할 한마디.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이젠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 이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을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현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리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나쁜 놈들이기는 하지만 대통령님 죄송한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냄새가 진동을 해도 꼭 찍어보고 맛을 봐야 느끼는 국민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다소의 어리석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는 그때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노무현의 시대에 누리던 것들이 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고 박근혜 정부를 경험하면서 노무현 시대에 우리가 누렸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제가 늘 표현하는 게 있는데 노무현과 함께한 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시대의 사치를 누린 시기이다. 우리는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었어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다 노무현 때문이다 탓하면서 그렇게 노무현을 공격했었고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랬었죠. 그래서 사치를 누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치라는 게 뭡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소비를 우리가 사치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당시에 노무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무현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야 그걸 깨달은 바보들이죠. 그리고는 또 등신처럼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역부족이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약간 저한테는 눈물 버튼인데 그립다, 보고 싶다. 재난의 대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재난이라는 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든 홍수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기름 유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라는 자리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나와 있고 그 상황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집에서 전화하고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난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재난인 거예요. 자연재해인 것이고요. 물론 이번 비 피해는 인재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 이건 충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리더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고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태안반도 이 앞바다 원상복구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해양경찰청장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명확히 하고 확실하게 막는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합니다. 이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국민들이 전부 다 내려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름천으로 그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국민들이 다 제거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린다던 그 태안 앞바다는 수년 만에, 몇 년 만에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지도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하고 도망다니고 지금 윤석열처럼 그랬으면 국민들이 거기에 가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봉사했겠습니까? 그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했겠냐고요. 봉사를 했겠냐고요.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 가서 봉사를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주고 국민을 안심시켜주고 해주는데 우리도 뭔가를 하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걸려도 복구 안 된다는 태안 앞바다를 단 몇 년 만에 원상복구 시켜놨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리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능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안하지만 그런 상태였다. 노무현과 함께한 5년은 시대의 사치를 누리던 시기다. 이를 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의 최고의 대통령 노무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은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그걸 보면서 퇴근하고 있는 대통령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아파트가 침수되는 걸 보면서 퇴근을 한다. 이런 걸 대통령이라고 뽑아놨으니 참으로 갑갑하다. 그리고 반지하에서 어찌 보면은 비극적인 현장을 홍보용으로 쓰는
그래놓고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를 없앤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할 따름이죠. 자, 오늘 또 시끄러운 뉴스가 있습니다. 내다홍, 청년 대변인 박민영, 일베 용어 의혹에 동생이 썼다. 자, 대통령실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박민영이라는 인간을 뽑았어요. 발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알고 봤더니 일베였다라는 거예요. 내다홍, 이게 뭐냐? 내 다음 홍어. 기사를 봤더니 박민영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베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동생이 작성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어요. 자기 살려고 가족을 일베로 만들어버리는.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 엄마가요, 나주의 민주당 정치인이에요. 전라도의 민주당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전라도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말 의심에 의심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로에님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전일제 추진한다는 기사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무슨 8시까지 애들을 봐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엄마들 속 터지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윤석열을 많이 찍었느냐? 무직, 주부! 윤석열 많이 찍었습니다. 감당하십시오. 박민영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이란 노력을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데, 자, 포털 사이트 계정 카카오톡 아이디와 일치하는 특정 아이디 사용자가 DC 인사이드에서 내다홍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내다홍은 내 다음 홍어, 일베들이 쓰는 전라도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내다홍 이거를 쓰더니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게임 관련 게시물에는 아이템을 전부 운지시키지 않고, 일베 용어죠. 자, 그리고 DC 인사지 사용자 닉네임을 민용2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박민영, 박민영을 이렇게 쓴 겁니다. 김혜영님 고맙습니다. 주부 전부를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사실 좀 죄송하죠. 70대 이상들, 노인들 뭐 이런 얘기하다 안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주부분들 중에서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주부층, 무직, 주부에서 윤석열을 많이 지지를 했죠.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고요. 깨어나야 됩니다. 자, DC와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 클리앙, MLB파크, 인벤 다른 커뮤니티에 존재하며 정치와 관련된 글을 다수 남겼다. 자,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다 삭제했어요. 자, 그리고 박민영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과거에 그런 계정들을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했다. 일베 계정을 가족끼리 공유해왔대요. 2살 터울 동생이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자, 신종 폐륜. 아니, 신종 폐륜 아닙니까? 자기 살려고 동생을 팔아? 자, 진짜. 와, 아니 누가 계정을 공유합니까? 형제랑 계정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누가 형제랑 계정 공유를 하니? 미쳤니? 뭐 계정 하나 만드는데 돈 드니? 이걸 변명이랍시고 합니다. 제가 이건 신종 패드립. 야, 이런 패드립은 처음 봤어. 세상에 이런 패드립이 있나? 동생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나는 아니다. 난 일베 아닌데 보니까 동생이 일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씨.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했어. 그러면은 동생이 썼을 수도 있고 엄마가 썼을 수도 있고 아빠가 썼을 수도 있네. 내다홍을 진짜 이런 인간을 대통령실에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일배 투성이에요. 일배 정부 진짜 말이 됩니까? 한심할 따름이죠. 일배 정부. 그래놓고 하는 말이 실명이 나오지 않는 커뮤니티 과거글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어쩜 이쪽에 이 국민의힘 쪽 인간들은 뻔뻔함이 패시브로 장착돼 있어. 아주 그냥 대단해.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런데 환장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덕수, 진짜 미칠 것 같아. 윤 대통령 자택 지하 벙커 수준, 위기 지휘 문제 없다. 지하 벙커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와, NSC 할 수 있는 벙커 그 첨단 시스템이 지하 벙커 안에 있는데 무슨 자택이 지하 벙커 수준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말 진짜 욕을 부른다. 진짜 욕을 불러.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네,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좀 급하게 이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풍수지리라던가 좀 무성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선인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광화문의 정부청 1청사나 2청사를 가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들어갈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근무해갖고 시너지도 날 수 있는 데인데 외교부나 정부청사를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또 구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NSC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뭐 헬기장을 쓴다든가 또 이런 NSC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다시 또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전 자체가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부나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각 부처들을 다른 장소로 건물을 구해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이것처럼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물론 여러 가지 귀찮고 어려운 부분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방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 외교부나 이런 청사들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죠. 군사 기밀을 막 밝히면서 여기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 지하 벙커가 있고 지하에 통로로 다 연결돼 있고 급하면 여기서 NSC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NSC 할 수 있나요? 없어요. NSC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구라를 친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다. 자, 국방부 용산으로 옮기면 거기 지하 벙커가 다 있어서 여기에서 NSC 할 수 있다. 자,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기면서 윤석열이 여기 괜찮다라고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국방부 벙커에서는 NSC 못합니다. 규모도 훨씬 작고요.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하 벙커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청와대에 있는 NSC 그 지하 벙커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CCTV가 다 연결될 수 있고요. 재난 상황실도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고요.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는 최첨단 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이 청와대의 지하 벙커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얘기했죠. 국방부로 가도 괜찮다. 여기 지하 벙커 다 있어서 여기서 NSC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방대원의 바디캠도 연결될 수 있어요. 현장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청와대에 갖춰놨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갖춰놨는데 그걸 버리고 용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NSC 거기 지하 벙커에 최첨단 장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면 NSC를 못하지 않냐? 재난 상황에 지금처럼 물난리 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니 국방부 밑에 벙커 다 있습니다. 여기서 NSC 하면 됩니다. 개소리였습니다. NSC 못합니다. 지금 거기 건드리기나 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걸리고요.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 NSC에 있는 기능 다 집어넣으려면요. 임기 내에도 다 못합니다. 근데 한독수는 아크로비스타가 지하 벙커 수준이랍니다. 뭐합니까?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게 다 아닙니까? 뭐가 지하 벙커 수준이야? 위기지휘에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인간들이 윗대가리에 앉아있으니 나라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겁니다. 윤석열의 거짓말, 윤석열의 헛소리, 윤석열의 개소리였습니다. 용산 국방부 지하벙커에서 NSC 할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하에만 있으면 뭐 NSC 다 할 수 있는 줄 아나? 진짜 미치겠죠.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유, 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 일대가 참 좋았구나.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시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보고 싶다. 아, 노무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저도 이라크 파병하고 FTA 체결하고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러나 다 옳은 판단이었죠. 다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지. 시대의 사치를 누렸던 그런 시기 노무현의 때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자, 광고 시간 갖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물난리 난 부분들, 물난리에서 또 지켜봐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에이, 문통대는 태평성대가 아니었죠. 코로나가 지금 창궐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문통대가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아유, 코로나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감염병이 돌았을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에휴, 원래 어리석었어요. 그냥 어리석었다. 자, 광고 들어갑시다. 더 산삼류입니다. 1533-8334 강원도 700고지 산에서 곱게 키운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물 비료 일체 주지 않고 7년간 키운 야생 산삼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삼류 메디포 웰딩 산삼 전문 제작 업체고요. 10년 넘게 산삼 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 구매하실 때 시사건건 말씀하시면 1+1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 다가오고 하니까 어르신들 선물용으로도 산삼류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 사은품, 고급 사은품 잭스허니 국산 천연벌꿀 포터블 패키지 선물 세트도 드립니다. 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추석 선물로도 좋으니까 더 산삼류 시사건건 말씀하셔서 1+1 혜택 받아가십시오. 아임굿입니다. 내일부터 사전 예약 시작을 합니다. 내일부터예요. 생생활력 숙취해서 세계특허 아임굿입니다. 제가 내일 일이 있어서 라이브를 못하는데 내일부터 막 이거를 광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꼭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사전 예약 기간 9차 사전 예약부터는 할인율이 소폭 내려갑니다. 너무 다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요. 숙취 해소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도 좋고 어쨌든 굉장히 잘 만든 제품. 아는 분들한테 저도 무지하게 강추하는 제품 아임굿입니다. 내일부터 사전 예약 시작이네요. 강한 남자를 위한 뉴맨 플러스 18년간 이온 180만 남성의 선택 14일 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 보장. 중요하죠. 환불 보장합니다. 100%. 사용해보고 효과 없으면 환불해준다. 뉴맨 플러스입니다. 700가우스 자기장이 혈류를 원활히, 혈액의 움직임을 원활히 해서 강화시키는 강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 아이템. 제가 써봤을 때 펌핑, 팔굽혀펴기 막 하면 가슴이랑 팔이랑 이두랑 이런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펌핑 되는 느낌이 있죠? 요게 그런 느낌을 준다. 펌핑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펌핑의 느낌이 있다. 이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펌핑의 느낌이 있어요. 써보고 저는 있었는데 모두에게 있는지는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일단 구매해보고 나는 효과가 없는데 그럼 환불해. 환불하면 돼. 환불 보장 18년간 팔았기 때문에 먹튀 안 하는 회사다. 중요합니다. 먹튀하지 않는 회사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뉴맨 플러스. 환불된다. 혈액을 더 많이 올리게 하고 펌핑 효과가 있다라는 거. 뉴맨 플러스입니다. 남자의 자신감을 채우세요. 자, 뉴맨 플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잘 때 착용하고 있으면 그 효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착용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때 착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코코메디 특허받은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 080250000 시사건건 이벤트 참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자, 코코메디도 제가 사용해본 결과 뉴맨 플러스는 길게 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한다면 코코메디는 10분만 하루 10분만 딱 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아임굿 오늘부터 그쵸 11일부터로 바뀌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아임굿 그래요. 아임굿은 그럼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0분 무거운 거 빡 드는 겁니다. 하루 10분씩 근력 운동 데드리프트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부항 같은 거예요. 부항 같은 거. 이거 두 개가 같이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 제가 두 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쓸 데가 지금 아직 없는데. 이게 확실해. 이 두 개가 유산소 운동이냐 근력 운동이냐 요 차이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짧게 뿌악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튼 요것도 효과가 있다. 효과가 아직 지금 한 일주일이 좀 안 됐어요. 사용한 지. 네,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어서 요거는 근력 운동 빡세게 하는 요런 근력 운동 느낌이에요. 코코메디와 뉴맨 플러스는 제가 봤을 때는 상호 보완적이다. 두 개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두 개를 다 사용해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사용해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호 보완적인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탄삼류로 기력을 챙긴 다음에 아임굿으로 더 보강하고 코코메디와 뉴맨 플러스로 강화한 다음에 실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성인용품 사이트 업체 광고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인용품 광고만 받으면 빌드업이 완성이 된다. 제 광고는 시사광고의 광고는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임굿 다시 갑니다. 아임굿 12일인데 11일로 바뀌었어. 오늘부터입니다. 자, 지금 영상 더보기란에 사전 예약 판매하는 곳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요거 제가 고정 댓글로도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안 사보신 분들은 한 번만, 딱 한 번만 구매해 보십시오. 재구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거 빨리 사전 예약이 빨리 동나요. 계속해서 사전 예약 기간 안에 완판되는 날짜가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거 급해. 요거 너무 이거 아임굿 진짜 좋습니다. 요거 안 사보신 분들은 자, 고정 댓글 갑니다. 안 사보신 분들이 이거 딱 한 번만 사봐. 아, 진짜 좋아서 그래. 아,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만 구매해 보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절대 후회 안 하는 제품. 아임굿 사전 예약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자, 광고 끝. 자, 청주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청주가 물난리가 났어요. 지금 청주의 어젯밤 사진입니다. 아, 그럼 내일부터인가 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청주가. 자, 청주도 물난리가 지금 나서 와,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청주도 완전 침수되고 지금 막 시민들이 막 방제 작업을 막 하고 있는 아파트로 물도 아마 모래주머니 같은 걸로 그렇게 뭐 막고 있는 사진들 이런 것도 있고요. 와, 도로가 그냥 강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자, 자연재해는 자연재해죠. 근데 이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뭐 도수치료 써있고 무슨 한의원 이렇게 요 건물이 완전 물에 잠겨버렸죠. 완전 물에 잠겨버렸어요. 자, 여기가 도수치료 있고 여기 있죠? 여기가 요쪽 하수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물 빠지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거깁니다. 네? 소방차가 와서 여기를 청소를 하자마자 물이 쑥 빠졌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청주시에서 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울에서 물난리가 나고 있으면 대비를 세워야죠. 안 했다는 거, 일 안 했다는 겁니다. 청주에서. 청주시장이 누군지를 찾아봐야죠. 청주시장이. 아이고야. 뭡니까? 이범석.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청주가 바뀝니다. 물바다로. 이범석. 청주가 바뀝니다. 물바다로 바뀝니다. 배수구 청소만 했어도 저렇게 안 잠겼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으면 뒤늦게라도 배수구 점검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그거조차도 안 하고 지금 청주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기입니다. 물바다예요. 완전히 엄청나게 차가 뭐 잠길 정도로. 밤에 소방차가 와서 배수구 청소 한번 하니까 물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걸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놓고 당하는 재해와, 아무것도 해야 될 걸 안 하고 당하는 재해는 다른 거잖아요. 공무원들 비상 관리 들어갔었어야죠. 뭔가 떠내려와서 막았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했었어야죠. 특히나 이렇게 조금만 물이 배수가 안 되면 물이 막히는 지역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데는 비예고돼 있으면 더 관리했어야죠. 그리고 저렇게 막힌다 그러면 바로 와서 처리했어야죠. 이런 건 인재가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국가적 재난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 이런 쌉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쌉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재난은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호우 피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응은 원칙과 매뉴얼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누구야 이거? 누구야? 윤석열의 대응이 원칙과 매뉴얼에 어긋남이 없었어? 없었어? 전화 통화하는 게 매뉴얼이야? 집에서 박혀가지고 매뉴얼이야? 전쟁 나도 전화 통화하지? 왜?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며. 전쟁 나도 하지 뭐.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통령이 지휘에 나서면 현장에 상당한 혼선과 부담이 발생한다. 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순간 국가에 상당한 혼선과 부담이 발생해. 내려오면 다 사라져. 무슨 이런 헛소리를, 이런 쌉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 얘네들이 지지율을 다 까먹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지율을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재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현장에 가는 것이 맞고, 윤 대통령의 간밤 행보는 지난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한 재난 원칙에 맞춰서 진행됐다. 관계기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집에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을 거라는 거야.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정신 나간 것들이죠. 대통령실. 이런 데서 일베 애들 뽑아다 쓰고 김건희 아는 애 집어넣고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자,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강변북로예요. 자, 보배드림을 이렇게 보다가 보배드림 유저가 자기가 아침 7시에 강변북로에 들어왔다. 근데 갑자기 차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사고가 났나?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데인데? 이때 느낌이 쎄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변북로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후 5시 16분 반포대로 올림픽대로 등 간선도로 일부 구간이 강우 영향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회 도로를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후 5시 16분에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자가 왔어요.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 망가져버린 겁니다. 뭡니까 이게? 이분은 회사에 출근을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제한다라고 했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마비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이었다고 해요. 이런 게 미리미리 문자가 왔었죠. 예전에는. 이걸 확인 못하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 들어섰으면, 그랬으면 본인도 할 말이 없죠. 아, 문자를 확인 못했어, 바보처럼. 근데 오후 5시에 왔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강변북로에 진입을 해서 널널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젠가? 네, 어젠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어젠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네요. 어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면 지금 시간이 아직 안 됐네요. 네, 어제 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차가 막혀서 이렇게 된 것도 굉장히 억울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자기는 3시까지 7시부터 3시까지 강변북로에 갇혀 있다가 겨우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 문자가 오더라. 이게 너무 황당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국민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나라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막 하고 있을 때 윤석열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지. 윤석열은 우리에게 법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들이 뽑았잖아! 왜 뭐라 그래? 진짜. 아, 모질이 진짜. 아,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야 되죠. 미국 정치 전문지 더 힐이 대선이 끝나기 전에 분석한 거예요. 누가 미국의 이익인가? 이재명은 균형 외교, 윤석열 아마추어 리더십, 이재명 문제 해결사, 협력과 타협, 협상 능력과 탁월한 지식,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더 힐에서. 윤석열은 아마추어 리더십, 흑백 논리주의자, 분열주의자, 외워서 반복하는 수준. 미국 정치 전문지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보수 외교 전문 싱크탱크 한국 대선 보고서. 이재명은 대중국으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윤석열 극한 대립으로 돌변 노후. 잘못 알았어. 이건 싱크탱크 약간 잘못한 게 지금 중국을 빨아제끼고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 지금 3불 1한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중국 쪽에서 맞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진인 중국 갔다 온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3불 플러스 받고 1한 사드 운용 제한까지 해줄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 대립이 아니고 지금 중국에 바싹 붙어버렸어요. 요건 예측 실패.
대북한에는 냉철하고 책임감이 있다. 무책임하고 무모하다. 그렇죠. 선제 타격 얘기했으니까 책임감도 없고 무모하다. 대미관계, 독립적인 주요국으로 한국의 국익을 강조. 다른 국가들에 놀아나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국 꼭두각시 자처, 한국 국익 저해. 미국이 감당 못할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것. 이게 미국 보수 싱크탱크의 보고서라는 겁니다. 에이구. 자, 그리고 오늘 수해 현장 가서 쇼한답시고 갔어요. 권성동, 나경원 한박 웃음 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간들인지. 그런데 오늘의 빌런은 따로 있었죠. 사실 이게 오늘의 메인 아이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김성원,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오늘의 빌런 등극입니다.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지금 수해 난 지역에 봉사활동하러 가서 비 좀 왔으면 좋겠대요. 자, 이거 찍어주는 인간들 잘 보십시오. 김성원이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입니다. 에? 쇼하러 왔다가 길을 막았다고 항의받는 국민의힘 지역 주민들한테 뭐 하는 거냐 지금. 혼났어요. 쇼도 좀 제대로 해야지. 에? 쇼도 제대로 해야죠. 그래도 그나마 쇼를 좀 제대로 한 사람이 있길래 이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주호영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됐죠. 고무장갑 끼고 지금 장화 신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해야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쇼는 보여줘야지. 쇼지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 쇼 인정합니다. 이 정도 쇼는 인정해. 진짜 땀 흘리고 있잖아. 근데 이 잡놈의 아우, 김성원 기억하십시오. 경기 연천입니까? 경기 연천? 김성원 기억하세요. 아유. 자. 소소합니다. 예, 소소합니다.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 확정됐습니다. 자, 이게 무죄 확정되고 나니까 판세들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의 사법부도 믿기 어렵죠. 사법부도 참 한심한데, 경기도 동두천입니까? 예, 경기도 동두천이라고 합니다. 김성원 찍으신 분들, 그 지역 분들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찍어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검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무죄 확정 납니다. 이거는 공소장 내용과 이런 걸 들여다봐야 돼요. 무조건 사법부만 깔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부도 욕 먹어야 되는 건 맞죠. 지금의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긴 하죠. 개국본 홍보는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예. 본 홍보는 여기서는 안 받겠습니다. 또 제가 들고 올까 말까 하다가 이재명 마녀라는 증거를 내놓으라. 박용진이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무고하다는 자료를 제출하라. 이 박용진 미친 인간 아닙니까? 무고하다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죄가 없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그 증거를 내야죠. 이 사람입니까? 무고하다는 자료를 제출하래. 어떻게 제출해 무고한데? 인간입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거. 자,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 검찰에서. 자, 기소를 한 쪽이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최강욱 의원 재판도 어떻게 가냐? 무죄를 입증하래.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요? 무죄인데 기소를 한 쪽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유죄 입증 못하면 무죄인 겁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재판도 그렇고요. 최강욱 의원 재판도 그렇고 무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도둑질했지? 아니? 도둑질 안 했다는 증거를 대. 뭔 소리야? 증거 못 대? 너 도둑이네.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돼요.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입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입증을 본인이 하면 되는데 무고하다는 자료를 제출하래. 무고하다는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인간이. 미친놈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고민정 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고민정은 당선권에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민정은 이재명의 능력으로 잘 안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민정이 이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반명은 아니다. 하지만 비명은 맞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에 밝혀줘도 커밍아웃 고맙고요. 그래요. 반명이 아닌 것도 맞아요. 네, 반명만 아니어도 이재명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커밍아웃 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꼭 전해주고 싶다. 자, 정부 매각 추진 국유재산 9곳 중 6곳은 강남구 소재. 발표 때는 성남 시흥 상가만 명시했다. 역시죠. 16조 플러스 알파 정부 자산 매각한다라는데 국유재산 9곳 중 6곳은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노른자 땅, 알짜배기 판다는 겁니다. 누가 가져갈까요? 네? 역시입니다. 역시. 발표 때는 성남, 시흥, 상가만 이렇게 명시했는데 들여다봤더니 9곳 중 6곳은 강남구에 있는 국유재산이더라. 역시죠. 막아야 됩니다, 이거. 에? 이재명이 막을 거예요. 이거 지금 빨리 하려고 막 난리인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화만 내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마지막은 좀 웃으면서 끝내자. 그동안은 뭐 윤석열 패러디 뭐 이런 것들 갖고 왔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거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클리앙에 있는 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이걸 보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은 뒤집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림 없는 쪽으로 뒤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불편하다. 불편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불편해. 바꾸고 싶어. 돌려놓고 싶어. 불편하신 분. 역시 엄청 싫어하신 분들이 있죠. 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있다. 자, 이거에 비해서는 불편하지 않다. 자,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편안하다. 이건 편안하다. 불편해하지 마시라. 세상에는 이것도 있더라.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자, 우리가 화가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마지막에는 한번 웃을 수 있는 거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웃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화만 낸다고 해서 될 게 아니야.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좀 속 좀 시원하게 해줄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이재명이 빨리, 전당대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고민정도 아웃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할 것 같죠. 윤영찬이 최고위원이 안 되는 쪽으로 투표권 있으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잘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영찬만 잘 최고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고민정이 혼자서 막 치고 드리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충분히 이재명이 끌고 갈 수 있다. 대통령들 무궁화 대훈장 왜 한 명도 빠짐없이 셀프 수여했을까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법을 고쳐야지 돼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제가 개인 일이 있어서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있어서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은 방송이 없으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동네가 좀 침수 위험이 있다 그러면 배수구 여러분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배수구 청소하십시오. 네, 그거 아니면 잠깁니다. 우리가 해야 돼.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직접 잘 살피십시오. 집 주변 공무원들 믿지 말고 잘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